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에밀리 윌슨, 호주의 유명 역사 저널리스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이야기는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흥미진진한 여정입니다. 모두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최근 저는 중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리우 웨이가 공개 강연에서 세종대왕의 업적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 한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죠.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기술과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리우 웨이는 한글 창제와 조선의 발전이 과장되었다며 그의 업적을 깎아내렸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저 역시 매우 놀랐습니다. 강연 영상을 보면서 저는 리우 웨이의 차가운 말투와 자신만만한 표정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이렇게 쉽게 무시하다니요. 진실을 밝히고 세종대왕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제 안에서 불타올랐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며 저는 세종대왕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생애와 업적을 자세히 조사해 리우 웨이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찾고자 했습니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보며 저는 결심했죠. 이번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일에는 언제나 도전이 따르는 법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글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한글의 아름다움과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전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전시된 자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과 그 영향력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전시된 유물과 문서들을 통해 그의 노력과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세종대왕의 진정한 업적을 조사하며 그를 무시하는 리우 웨이의 주장을 반박할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그야말로 흥미진진하고 긴장감 넘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장 한국으로의 여정.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뜨거운 햇살과 함께 서울의 활기찬 공기를 맞았다. 인천국제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여러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과 바쁜 비즈니스맨들이 뒤섞여 있었다. 긴 비행에도 불구하고 나는 흥분과 긴장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한글 박물관으로 향했다. 길가에는 현대적인 빌딩들과 고풍스러운 한옥들이 어우러져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한글 박물관에 도착했을 때 나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웅장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박물관 입구에는 세종대왕의 위대한 한글 창제라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나는 티켓을 사고 전시관으로 들어섰다. 전시관은 세종대왕의 초상화와 그의 업적을 설명하는 패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첫 번째 전시물은 세종대왕의 어린 시절과 그의 교육 과정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학문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고 특히 백성을 위한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그의 교육 철학은 백성이 먼저다라는 신념에서 비롯되었다. 다음으로 나는 한글 창제 과정을 설명하는 섹션으로 향했다. 이곳에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했던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전시된 모형과 문서들을 통해 나는 세종대왕이 얼마나 철저하고 꼼꼼하게 한글을 만들어냈는지 알 수 있었다. 특히 한글의 간결하면서도 과학적인 구조는 그의 천재성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그 순간 전시관에서 한 젊은 도슨트가 방문객들에게 한글 창제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설명을 듣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다.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이는 당시 문자 해독 능력이 부족했던 일반 백성들에게 큰 혜택을 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조선은 문맹률이 크게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세종대왕의 진정한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마음이 담긴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전시관을 돌아보며 나는 한글이 창제된 과정과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박물관을 나서며 나는 결심했다. 리우 웨이의 발언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여정은 단순한 취재를 넘어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다음 목적지는 한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박준호 교수와의 인터뷰 장소였다. 박 교수님께서는 세종대왕 연구의 권위자로 이번 조사에 큰 도움을 주실 분이었다. 택시를 타고 인터뷰 장소로 향하는 동안 나는 한국의 거리와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곳에서 세종대왕의 진정한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리우 웨이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고 세종대왕의 명예를 되찾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박준호 교수님을 만나러 가볼 시간이다.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이장 전문가들의 목소리. 택시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였다. 박준호 교수님은 이 대학의 역사학과에서 세종대왕과 관련된 연구를 계속해 오셨다. 교수님은 이미 많은 논문과 책을 통해 세종대왕의 업적을 널리 알린 분이셨다. 나는 인터뷰 준비를 마치고 교수님이 있는 연구실로 향했다. 연구실 문을 두드리자 박 교수님이 직접 나와서 나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교수님은 중후한 인상에 따뜻한 미소를 지니신 분이셨다. 에밀리 기자님,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번 취재에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실은 세종대왕 관련 자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세종대왕의 초상화와 한글 창제에 대한 다양한 문서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연구 논문들과 자료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교수님과 마주 앉아 인터뷰를 시작했다. 교수님, 최근 리우 웨이 박사가 세종대왕의 업적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조선의 발전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진지한 표정으로 답변을 시작하셨다. 세종대왕의 업적이 과장되었다는 주장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당시 조선은 한자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었지요. 세종대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쉽고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책상 위에 놓인 한글 창제 관련 문서를 펴며 설명을 이어가셨다. 이 문서는 세종대왕께서 직접 작성하신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설명한 중요한 자료죠. 세종대왕은 한글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세종대왕의 업적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교수님은 한글 창제 외에도 세종대왕이 이룩한 다양한 업적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세종대왕께서는 한글 창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치구기와 혼천에 같은 과학기구를 개발하여 농업과 천문학 발전에 이바지하셨죠. 또한 음악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정감보라는 음악 기보법을 창안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열정적인 설명을 듣고 있자니 나는 세종대왕의 업적이 얼마나 다방면에 걸쳐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리우 웨이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 이제 나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리우 웨이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은 셈이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는 박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세종대왕의 진정한 업적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진실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에밀리 기자님, 세종대왕의 업적을 널리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의 노력이 큰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나는 인터뷰 자료들을 정리하며 이제 리우 웨이와의 대면을 준비했다. 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증거들을 꼼꼼히 준비했다. 이번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갔다.
삼장 리우 웨이와의 대면. 드디어 그날이 왔다. 나는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리우 웨이와의 인터뷰를 준비했다. 인터뷰 장소는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미팅룸으로 긴 테이블과 편안한 의자가 마련되어 있었다. 호텔 창문 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내 마음은 긴장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리우 웨이가 룸에 들어서자 나는 그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리우 박사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내 악수를 받아주었다. 에밀리 기자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의미 있는 대화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뷰는 시작부터 긴장감이 흘렀다. 나는 준비해온 질문지를 꺼내들고 그의 발언에 대한 반박을 시작했다. 리우 박사님, 최근 강연에서 세종대왕의 업적이 과장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리우 웨이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답변을 시작했다. 네, 저는 세종대왕의 업적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글 창제와 조선의 발전이 모두 그의 개인적인 공로로만 여겨지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나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차분하게 다음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한글 창제의 과정과 그 영향에 대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리우 웨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저는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도 조선에는 이미 사용되던 문자가 있었고 그 발전에 있어 여러 사람들의 공로가 있었다고 봅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이 너무 강조되어 다른 인물들의 기여가 묻히는 것을 우려합니다. 나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들며 반박하기 시작했다. 물론 한글 창제는 단독적인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의 지도력과 혁신적인 사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한글 창제 과정에서 세종대왕이 직접 작성한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직접 설명한 문서입니다. 리우 웨이는 문서를 보며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세종대왕은 과학기술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치구기와 혼천에 같은 과학기구를 개발하여 농업과 천문학 발전에 이바지하셨죠. 이는 그의 혁신적인 사고와 리더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인터뷰는 계속되었고 나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리우 웨이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의 얼굴에는 점차 당혹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리우 박사님, 세종대왕의 업적을 단순히 과장된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조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리우 웨이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에밀리 기자님, 당신의 주장이 매우 설득력 있습니다. 제가 세종대왕의 업적을 과소평가한 것 같군요. 인터뷰가 끝난 후 나는 리우 웨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리우 박사님, 오늘 대화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화가 세종대왕의 진정한 업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에밀리 기자님,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인터뷰 자료를 정리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리우 웨이의 변화를 통해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되었다. 사장 한국의 매운맛을 체험하다. 리우 웨이와의 인터뷰를 마친 후 나는 그에게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할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자료와 논리만으로는 그에게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전달하기에 부족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서울의 유명한 전통 음식점으로 초대했다. 저녁 시간, 우리는 서울의 한 전통 음식점에 도착했다. 이곳은 한국의 맛과 문화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매콤한 음식과 따뜻한 분위기로 유명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고소한 냄새와 함께 활기찬 손님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리우 박사님, 이곳은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매운 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한국의 매운맛을 체험해 보시죠. 나는 웃으며 말했다. 리우 웨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에밀리 기자님, 기대가 되네요.
한국의 매운 음식은 이미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음식들은 그야말로 한국의 맛을 대표하는 것들이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그리고 매운 해물찜까지. 특히 매운 해물찜은 이곳의 대표 메뉴로 혀끝을 얼얼하게 만드는 매운맛으로 유명했다. 먼저 김치부터 맛보기로 했다. 나는 김치 한 조각을 집어 리우 웨이에게 권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김치를 입에 넣었고 곧바로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이 나타났다. 이 김치는 정말 맛있네요.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음식을 권했다. 이번에는 매운 해물찜을 드셔보세요. 이곳의 자랑이랍니다. 리우 웨이는 매운 해물찜을 한 입 먹고는 그 매운맛에 눈이 커졌다.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먹어보려 애썼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모습을 보며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정말 매운맛이네요. 하지만 매운맛 뒤에 오는 이 독특한 감칠맛은 정말 대단합니다. 리우 웨이는 매운맛을 이겨내며 감탄했다. 저녁 식사가 계속되면서 우리는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리우 웨이는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깊이에 감탄했고 나는 그에게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 얽힌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리우 박사님,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펴셨습니다. 한글 창제도 그 일환이었죠.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 그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업적은 단순히 과장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백성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리우 웨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내 말을 들었다. 에밀리 기자님, 당신의 설명을 들으니 세종대왕의 진정한 위대함을 알 것 같습니다. 그의 업적이 단순히 과장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이었군요.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함께 식당 밖으로 나왔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고 사람들은 웃음과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리우 웨이와 함께 걸으며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리우 박사님, 오늘 저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경험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리우 웨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에밀리 기자님, 오늘의 경험은 정말로 소중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한국의 매운맛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리우 웨이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세종대왕의 업적을 재평가할 기회를 주었다. 이번 여정은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문화와 역사를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아우트로. 저는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호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며 구름은 포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취재는 저에게 있어 단순히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리우 웨이와 함께한 저녁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와 역사의 깊이를 체험하고 진정한 소통을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리우 웨이 박사는 처음에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과소평가했지만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세종대왕의 진정한 업적을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감동은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매운 음식을 맛보며 눈물을 흘리던 그의 모습, 그리고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그의 진지한 표정은 잊을 수 없습니다. 에밀리 기자님, 오늘의 경험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한국의 매운맛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리우 웨이의 이 한마디는 그가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세종대왕의 업적과 한글의 위대함은 이제 더 이상 과장된 이야기가 아닌 진실된 역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 동안 만난 사람들, 경험한 문화, 그리고 조사한 모든 자료들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단순히 문자의 창조를 넘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혁신적인 사고의 결실이었습니다. 그의 업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호주로 돌아가
이번 취재를 통해 얻은 모든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바로잡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그의 위대함을 인정받게 하는 것이 제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의 업적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교훈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높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얻은 감동과 깨달음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고 역사를 존중하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 저는 세종대왕의 진정한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업적을 기리며 이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큰 감동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